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감사가 정확히 못 받는데 이게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건드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두 전직 비서관은 사실 그동안 다른 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 재판 내용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걸로 좀 재판을 받았는데 다른 걸로 좀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위증죄로 재판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체포된 범죄 사실로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돼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뇌물의 성격을 가진 뇌물을 받은 거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가법의 뇌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국정원의 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체포가 되는데요. 또 관련해서 전직 국정원장들이죠. 남재준, 이병기, 또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사람 같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의 이 집행 내역을 어디까지 조사하느냐. 그리고 이게 기밀로 돼 있고 이게 영수증이 사실상 필요 없는 그러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특수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명확하게 좀 해야 한다.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 공작, 이거에 관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혐의도 아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들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왜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도 개입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과정 중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와대의 어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납 사실을 알았는지 혹시 이 10억, 40억, 수십억 되는 돈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조윤선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할 다른 단서를 발견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린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긴급 체포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죠. 김주혁 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자, 지금 어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나요? 이제 어제 오후경인 것 같습니다. 김주혁 씨가 그 자기의 그 벤츠 SUV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있는 차를 받고 긁히면서 받고 그리고 아파트 벽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김주혁 씨가 그 옆 차선을 긁고서 차에는 긁고서 돌진할 때, 돌진할 때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가슴을 움켜잡았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이 이 사고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경찰에서 부검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사고가 석연치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튕겨져 나가듯이 지금 차에 옆부분을 조수석 쪽을 이제 들이받습니다. 갑자기 들이받고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데 말이죠. 급발진 아니냐 하는 그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인 급발진은 사실은 그 브레이크 등이라고 하죠. 제어 장치에 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발해서 빨리 나가는 부분들이 통상적인 모습인데 브레이크 등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혹시 가슴을 움켜잡고 있어서 어떤 심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면서 그 외력에 의해서 이런
엑셀 가속 페달이 밟힌 건지 이런 것들은 조사 과정 중에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차량마다 그 차량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기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기계적 장치를 했는지는 확인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예. 아마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파손됐는지 그 블랙박스의 어떤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김주혁 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추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지금 그 진술로 봐서는 옆에 목격자 진술로 봐서는 심장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움켜잡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심근경색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심근경색이 그 전부터 이 김주혁 씨가 앓고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예.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동맥경화라든가 혈관 장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아마 국민건강보험단이나 그런 데서 진료 예. 기록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가족들은 예, 예. 김주혁 씨가 특별히 심장에 이상이 갈 만한 그런 뭐 징후는 없었다. 뭐 건강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해보면은 과연 그 김주혁 씨 심장에 아니면 혈관에 예. 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사람 또 심근경색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오면은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거나 하면은 이 조작을 핸들 조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그 이 사고 원인 또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고 또 차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손 변호사 말씀에 결함이 있는지 국가수의 차량 또 검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예. CCTV 앞으로 다양한 수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건강 문제로 그렇다면은 김주혁 씨가 이미 운전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겠군요.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저 상황이 이해가 되죠. 정신적으로 어떤 통제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돌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특히 브레이크를 한 번도 잡지 않고 돌진한 부분은 기계적 결함 아니면 사실 건강상의 문제로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거나 네. 통제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다라는 추론밖에 가능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급성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르신들 좀 날씨가 춥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안 좋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김주혁 씨처럼 정말 건강하고 지병도 없었고 이런 분이 이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좀 이해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여러 가지 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뭐 갑작스런 사고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애도하고 있고 특히 영화계, 연예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주혁 씨 같은 경우는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예. 지금 한창 이제 연기에 어떤 그 물이 올랐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저는 김주혁 씨 하면 그 아버지 김무생 예, 선생님을 예. 생각하게 되고 그분도 암으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김주혁 씨가 주로 로맨틱 코미디에 아주 재능을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 만에 그 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상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신 고인 되신 그 김무생 씨와 또 그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다. 감사드린다. 예.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네. 또 결혼을 이번에 약속한 그 사람도 있었는데 예,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공개 연애로 그 배우 이유영 씨와 이제 그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좋아하는 팬들 입장으로서는 이 소식을 보고 어머 이게 사실이야 믿겨지지 않아 황망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네. 연인이야말로 뭐 정신적 충격은 뭐 말할 수도 없을 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순간에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그 연인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을 했던 스태프들, 연기자들, 영화 배우들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특히 아까 상 받은 작품이 공조인데 이렇게 연기자라는 배우가 이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게 돼서 사실은 뭐 인생에 대해서 뭐 덧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가 어느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부검 지금 예. 부검이 김주혁 씨가 과연 가슴을 움켜줬는데 이 원인이 뭔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뭐냐 또 그 전부터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갑자기 급성으로 온 건지 네. 부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의 그 부검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지 김주혁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원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서 검찰이 조사하게 된 사건인데요.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좀 전에 이재만 전 비서관이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짧은 말을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의 자택을 대상으로도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위증 혐의 말고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던 조윤선 전 장관 자택 역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금 전 재판에 오기 위해서 법원에 왔는데요.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늘 모두 10여 곳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정원 상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취재 기자로부터 자세히 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또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윤송혜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살 허모 씨. 구체적인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건 나흘 전에 이 허모 씨가 휴대전화로 검색한 기록들을 봤더니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가스총, 고급 빌라, 수갑. 이런 단어를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추론할 수 있을까요? 가스총하고 수갑은 아마 범행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는, 그러니까 제압하는 과정에서 예. 가스총하고 수갑은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가스총이 어떤 살인 무기는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고급 빌라라는 것은 범행 대상을 모색한 거죠. 예. 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감사가 정확히 못 받는데 이게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를 예. 건드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사의 범위가 예.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네. 자, 두 전직 비서관은 사실 그동안 다른 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그 재판 내용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았는데 다른 걸로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위증죄로 재판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체포된 범죄 사실로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돼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 네.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뇌물의 성격을 가진 뇌물을 받은 거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가 불가능. 어떤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죠. 네. 김주혁 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나요? 예, 이제 어제 오후 경인 것 같습니다. 네. 김주혁 씨가 그 자기의 그 벤츠 SUV 승용차를 네. 몰고 운전하다가 옆 차선에 있는 차를 받고 긁히면서 받고 그리고 아파트 벽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김주혁 씨가 그 옆 차선을 긁고서 차에는 긁고서 예, 지금 화면에 돌진할 좀 나오고 때, 있는데. 네. 돌진할 때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그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가법의 뇌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국정원의 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체포가 되는데요. 또 관련해서 전직 국정원장들이죠. 남재준, 이병기, 또 그리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돈을 받은 사람, 돈을 준 사람,
같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의 이 집행 내역을 어디까지 조사하느냐. 그리고 이게 기밀로 돼 있고 이게 영수증이 사실상 필요 없는 그러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특수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 명확하게 좀 해야 한다.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예.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많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예.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 공작, 예, 예. 이거에 관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혐의도 아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들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자택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은 왜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화이트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도 개입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네. 과정 중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와대의 어떤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납 사실을 알았는지 혹시 이 10억, 40억, 수십억 되는 돈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조윤선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 전 장관은 지난번에도 압수수색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아마도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할 다른 단서를 발견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린 이재만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의 긴급 체포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